키고 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면접 관련해가지고 면접 대비 설명회 진행을 맡은 공병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들 면접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이미 원서를 다 썼으니까요. 아마 면접을 이제 볼 거니까 또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다 하는 건데 뭐 학종이든 교과든 거의 학종이기는 하지만 면접을 진행한 데 있어서 면접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역시 부모님이나 학생들 생각에서 내가 이미 서류를 1차를 통과한 상황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예. 그러니까 서류 이미 붙었단 말이에요. 이미 1차를 붙었는데 그럼 면접에서 얼마나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3배수, 5배수 이렇게 뽑거든요. 그럼 그 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3배수 끝자락에 12명을 뽑는데 내가 36등이다. 뭐 알려주지는 않지만 한 36등 정도다. 그럼 내가 12등 안쪽으로 혹은 내가 뭐 추합까지 보더라도 한 20등 안쪽으로는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면접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예요. 여기서도 제가 지금 합격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했는데 면접은 어차피 서류가 붙은 상태에서 보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중요하죠. 보시면은 네, 대학에서는 이 면접에 대해서 그 입학 사정관들이 어떤 비중을 두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어때요? 면접이 5.39, 6점 척도니까 5.39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들도 굉장히 면접을 높게 보는데 면접에서 뭘 보는데 그렇게 높게 체크를 할까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없어졌잖아요. 자소서가 없어진 지도 지금 꽤 지났단 말이에요. 네, 생기부에 적혀 있는 건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거죠. 근데 그 서류를 갖고 뽑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얘 진짜 이거 했을까? 진짜로 요거 했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다. 왜 예전 같았으면 자소서로 쓴단 말이죠. 자소서에다가 그런 활동들을 더 중점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자소서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을 불러다가 너 이거 진짜 해봤니? 이런 거 이런 활동 했는데 너 그럼 뭘 알게 됐니? 이거를 물어봐야지 얘가 진짜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의 중요도는 사실 나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면접은 일단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밑에 있는 생기부 기반 면접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재시문 면접보다는 생기부 기반 면접으로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재시문 면접은 뭘까요? 지금 이 학교들이 재시문 기반 면접의 대표적인 학교들인 건데 학교 레벨이 뭐 레벨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높죠. 재시문 기반 면접의 특징은 구술 논술입니다. 논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주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 이런 문항들을 주고 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15분 동안 읽고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재시문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출을 가지고 대비시키기 논술이랑 좀 똑같이 대비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기부 기반 면접에 비해서는 준비 시간도 좀 필요하죠. 내 논리력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급박한 시점에서는 재시문 기반의 면접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교수님 앞에서 이거 설명해야 돼요. 네, 재시문 면접은 이제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논술 준비하듯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과에 따라서 질문 내용이 다 달라요. 화학을 지원했으면 화학에 관련된 거. 뭐 어디에 관련됐으면 어디에 관련된 거. 꼭 수학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인데 오늘 핵심은 뭐 어차피 생기부니까요. 생기부는 평가 요소를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위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도 있는데 1학년 때 한 활동 얼마나 기억해요?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뭐 통합과학 시간에 뭐 아세트산 뭐 어떤 실험을 했어. 실험 내용이 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걸 물어보죠. 너 이거 실험해서 어땠니?
이거 실험하면서 뭘 느꼈니? 어떤 걸 알게 됐니?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자세하게 탐독하면서 자신의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업과 인성. 너 실험할 때 아니면 동아리 활동할 때 이런 활동들 했는데 친구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땠어? 사실 옛날에 자소 썼을 때 4번 문항이 항상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물어봅니다. 지금 친구들하고 뭐 갈등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애도 있겠죠. 갈등 없었으면 왜 없었던 거 같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공 2의 전공 적합성도 이거를 지금 막 전공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돼. 전공에 대해서 내가 뭔가 시사 교양을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활동했던, 자기가 조사했던, 자기가 발표했던 내용에서 트렌드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학과를 지원하고 싶은 애들이 보통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니 뭐 어떤 반도체니 이러면서 막 조사를 해요. 학교에서. 다들 수행평가하느라고 고생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낸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런 조사를 했는데 10년지 반도체 업체는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활동했던.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대일외고 친구 한 명이 그 중국어 시립대 중국어 문학학과를 지원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봐요. 면접 컨설팅 막 이렇게 면접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면접 끝나고 나서 질문 뭐 나왔니? 라고 물어봤는데 중국어문 문화학과인데 첫 번째 질문이 지수와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였어요. 근데 왜 그걸 물어봤나 이제 저는 대비도 못 시켰죠. 중국어 문학과인데 근데 왜 그런 게 나왔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수학 시간, 수원 수업 시간에 지수와 로그의 성질을 이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네. 너 정말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에서는 뭐 그런 거 나왔을 때 그냥 있는 거 대답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정답이 있죠. 내가 실험을 했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학 시간에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런 특징을 이런 친구들하고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짜 내가 진실적으로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걸 했으면 얻은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행동을 했으면 얻은 게 있을 거니까 그걸 순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해력, 논증력, 표현력 사실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가 나올지 진짜 몰라요. 요새는 저희가 대비시킬 때는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같은 기본적인 문항들도 다 시키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막상 질문한 걸 물어보면은 요새는 자기소개를 안 하는 학교들도 꽤 많더라고요. 자기소개 없이 바로 3학년 때 이런 활동했던데 어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거 다 대비를 시키죠. 뭐 지원 동기,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왜 싫어하니, 점수가 떨어졌던데 왜 떨어졌니, 이제 이런 것들도 준비를 시키지만 생기부적으로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거 안 되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작년에도 진행하는데 어떤 학생한테 지원 동기를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가 2대를 지원했던 친구인데 2대 식품영양학과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딱 던졌는데 그 질문이 터지는 순간 울었어요. 연습이 안 되잖아요. 표현력. 그러니까 왜 울어? 그러니까 면접 아니니까 그냥 얘기해봐. 왜 울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피아노가 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기부가 어찌됐건 생명공학 쪽으로 돼 있고 약간 식품 영양 쪽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만들어서 외우고 있는데 계기가 뭐였어? 그러니까 외운 게 안 떠오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 때문에 사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막상 갔을 때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여긴 재수학원이기도 하지만 재수하는 친구들이 계속 뭐 합니까? 수능 훈련을 하죠. 네. 그러니까 훈련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지 그 상황이 와서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새는 요게 조금 더 많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답변을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풀어서 내 머릿속에서 더듬거리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연습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면접 답변 뭐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설명하는 걸 드릴 겁니다.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되게 유명한 것 중 하나죠. 그러니까 상황, 맡은 일, 구체적인 행동, 결과. 근데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뭐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결과값을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떤 행동을 고등학교 때 했어요. 그러면 항상 무언가 결과가 남아 있어야 돼요. 나 그거 기억 안 나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실험을 했던 어떤 조사를 했으면 조사했으면 뭔가 느낀 점, 알게 된 점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생각해서 찾아내야죠. 나는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 내가 1학년 때 해봤던 게 이런 거였어. 라고 역추적을 해서라도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건대에서 매년 학생부 가이드를 주는데 거기에 나오는 기출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자 국어국문학과 우리 고전시가의 본가와 답가를 찾아 읽고 두 작품을 현대어로 풀이하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죠.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했잖아요. 차이점을 서로 비교하는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작품에 비교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하는 거죠.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안 했으면 안 물어봤겠죠. 근데 얘가 했으니까 그 차이점. 근데 이거를 잘못 준비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거 조사했고 저런 거 조사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어디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긁어온 답변을 가지고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비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성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계, 로봇,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모터의 물리 원리를 주제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전동기 작동 원리를 알아야지 이걸 발표한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가 만약에 발표했는데 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모르고 발표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공 구체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냐를 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생기부 없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동기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전동기 배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너는 이걸 외워가야 돼. 이렇게 준비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생기부, 그러니까 이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기부를 통해서 이미 1차로 뽑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지식이나 내가 진짜 모를 만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생기부에 있는 내용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면접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외에 시사 어젠다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학원들이나 어떤 교육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어젠다들만 막 20개, 30개씩 모아놓고 이거 다 외워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대입 면접에선 중요한 게 아니죠. 대입 면접에서는 내가 한 활동에서 알게 된 것들이 뭐인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밑에도 동아리에서 프로폴리스의 향군 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쪽 교수도 이게 무슨 실험인지 모르면 그냥 그 실험 과정을 설명해 보라고 하죠. 네, 만약에 질문을 건네주시는 교수님이 되게 잘 알고 있는 분야야. 그런 쪽에 발표를 했어.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고등학교 때 이런 것까지 해봤니? 그러면 이것도 알까?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조사를 안 한 부분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른다고 하면 돼요.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조사를 했을 땐 여기까지는 해봤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거기서 또 뭔가 막 외운 거 막 이런 거 들어가고 그러면은 오히려 말 꼬이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시킬 때도 면접 문제를 먼저 줘요. 주는데 저희가 예상 답변 아니면 뭐 좋은 답변 이런 걸 제공하지 않습니다. 외워와요. 근데 그 외운 거를 그대로 말을 못해요. 그럼 아까처럼 우는 사태가 발생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시킬 때 답변은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의 면접을 해서 그 친구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줍니다. 예, 먼저 뭐 이런 답변이 좋은 답변이야라고 얘기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써놓고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거지. 그거를 뭐 먼저 이렇게 답변을 쓰면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걸 외워. 그래서 이렇게 외워도 제가 몇 년 전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학생들이 못 외워오고요. 성실한 친구가 외워온다 하더라도 외우다가 말이 꼬여버리면은 대응 능력이 없어요. 근데 면접을 먼저 준비해갖고 본인이 답변을 준비하고 그게 엉성하더라도 본인이 답변을 준비를 해오고 그거를 연습을 시키면서 요런 내용 있으면 더 추가하면 좋겠어 정도만 코멘트를 해줘도 훨씬 대응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시켜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경희대인데요. 경희대는 문제 어떤 것 같아요? 앞에 비해서 건대는 약간 뭐랄까 그 전공에 맞는 활동들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경희대는 어때요? 네, 조금 더 제너럴하게, 그렇죠? 제너럴하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학교마다 반영하는 그 면접에서 반영하는 평가 요소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도 물론 보지만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퍼센티지를 높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조금 더 포괄적이죠. 그럼 이런 포괄적인 것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죠.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질문하기 어렵지 않아요? 흥미를 가졌던 과목 다 싫었는데 뭐가 흥미가 있지? 이러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애매한 과가 뭐였을까요? 생태조경학과. 생태조경학과를 지원해서 면접을 보게 된 친구인데 재학 중에 가장 흥미를 가졌던 과목은 뭔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문이요? 라고 대답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교정은 필요해요. 실제로 한문이 재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한시를 연마하다가 중국의 생태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라고 이렇게 말을 지어내면은 아무도 안 믿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활동, 중국 생태를 조사하는 활동이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약간의 그 답변 코칭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앞에 스페시픽한 거는 사실은 답변 코칭이라기보다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대비할 것인가에 좀 더 가까운 그렇게 포지션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실제 동국대에서 미생물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거거든요. 실제로 애들 보고 써오라 그러면은 이렇게 써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네, 그 활동은 미생물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데 20초를 넘진 않았겠죠? 근데 면접 시간이라는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학교가 10분이나 12분이에요. 이렇게 답변하고 끝나면 어떨 것 같아요? 점수의 이 답변의 풍부함은 둘째치고 10분 동안 남들 3문제 받을 때 혼자 몇 문제 받겠어요? 5문제, 6문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 더 꼬이죠.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이를 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질문을 더 못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랬는데 5분 동안 그냥 외운 거 줄줄줄 읊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말을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얘기할 거를 끝까지 다 하는 건 중요하고 정 연습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애들 막 모의 면접 연습시키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저는 말을 느리고 또렷하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30초면 말할 거를 1분 동안 말하면 한 문제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되게 알리고 싶어. 나는 이런 활동도 했고 저런 활동도 했는데 저 면접관이 나한테 이런 질문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들은 말이 사실 자연스럽게 빨라지죠. 사실 자연스럽게 빨라져요. 왜 자기 진짜 관심 있는 분야고 그러면.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지원한 학교들 이때까지 활동한 거에 진심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한 활동, 이때까지 한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지원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런 질문들 나오면은 답변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개발하고 여기서도 본 것처럼 자 미생물의 매력을 느끼고 실제 실험 내용 궁금했던 그러면 여기서도 이것도 막 완전 좋은 답변 아니죠. 실제 실험 내용 중 궁금했던 사항을 알아보고자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 궁금했던 사항이 뭔지를 얘기해야죠. 근데 꼬리 질문으로 그럼 무조건 나오니까 꼬리 질문으로 유도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도 여기서 나눠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궁금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 어떤 면접에서의 스킬 같은 것들이 있기는 있단 말이죠.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정을 해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다 이런 반영 비율이 다 다릅니다. 이건 이제 성신여대 예시고요. 진위 여부를 50을 보죠. 그러니까 진짜 활동했니?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인성 20, 전공, 의사.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경희대 같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근데 거기에 이제 구체성을 띄고 들어가기는 해요. 이런 활동 해봤는데 어땠어요? 이 활동으로 학생이 뭘 느꼈나요? 이런 활동을 왜 했어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이 60이죠.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돼서 한 활동들, 예를 들어서 국문학과 같은 경우 아까 말한 대로 현대 시조를 그 뭐 창작하는 활동들도 하니까 현대 시조를 창작해서 그게 굉장히 우수하고 친구들의 어떤 뭐 열화와 같은 반응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시조였고 어떤 생각으로 그런 시조를 만들어 보았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게 그러면 고전 시조랑은 어떤 점이 차별점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현대 시조 같은 거 한번 써봐라. 그래서 아무거나 막 썼는데 그걸 생기부에 그렇게 적혀 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다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할지 사실 모르는 거니까. 근데 기출들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 이런 걸 바탕으로 최대한, 그래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럴 땐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 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본인이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나는 이런 걸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구나 라는 걸 세뇌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뭐 이런 표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떤 특정 학과에 대한 굉장히 그 오타쿠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면접 준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활동에 매진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상당수의 학생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수행평가를 하니까, 학교에서 이런 걸 하라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막 전공이 뚜렷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런 쪽으로 가면 왠지 괜찮을 것 같아 정도로 준비하는 게 대다수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면접이 준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면접 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얘네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팁이라기보다는 근데 이게 여학생들은 이게 진짜 많고요. 생각보다 많이 울어요. 작년에도 저희 반에 친구 하나 면접을 갔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울었대요. 다행히 그 친구는 예비를 받았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울고 나서 붙은 애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울면 떨어지는데 근데 이게 왜 우냐면 본인이 준비한 답변, 그러니까 당황할 때 본인이 준비한 답변을 막 이제 외운 상태로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외운 상태로 말을 막 하다가 외운 게 까먹어지는 거죠. 그 순간 패닉이 오고 당황하니까 막 눈물부터 흘리는 여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좀 많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말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약간 뇌가 퓨즈가 끊긴 것처럼 딱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발표를 많이 해봤도 그래도 면접이라는 긴장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전공 배경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보다는 활동이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하는 활동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팀원으로 참가를 했는데 되게 주축이 된 것처럼 써주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대학교 입장에서는 생기부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제가 면접 준비할 때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너 이 활동 한 거 있는데 왜 요걸로는 내용을 안 적었어? 그랬더니 사실 자기는 한 게 없대요. 생기부 보고 알았대요. 자기가 그런 걸 했다는 걸. 근데 그거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건 안 돼. 이거는 말을 지어내야 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생기부를 바탕으로 말을 어느 정도는 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들이 있어요. 예, 근데 본인이 그 활동한 걸 특히 1, 2학년 때 하는 활동들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안 하는 활동들도 있어요. 근데 생기부 이제 좋게 써준다고 선생님들이 나름 노력하셔서 아 그래도 여기 같이 팀원으로 있었으니까 이런 내용들로 한번 적어보자 해서 적어주시는데 그게 오히려 면접할 때는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생기부를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써줬지? 라는 그 생각이 처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각,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야 연습하면 사실 바꿀 수 있는 것들인데 오히려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 과정 내 충분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업 역량을 길러온 학생들 어떤 질문들이 나오겠어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경우,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도 물어보고요. 네. 근데 이제 교과목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저는 사실 문과라서 잘 모르는데 뭐 베르 어쩌고 저쩌고 뭐 원리 하여간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이런 거 배웠다고 적혀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제 그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도서 찾아 읽고 토론 뭐 이거는 뭐 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죠 면접은. 네. 그다음에 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자신감 있는 태도, 예, 그냥 면접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후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의 교수님께서 면접관으로 계셨다라는 걸 학생이 알고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뚜렷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 그게 국내 연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알고 있는 거고 교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교수님 얼굴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찐으로 그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 훨씬 더 편하게 왜 또 아는 얼굴인 거예요. 본인이 책을 봤던 인터넷을 봤던 사람이 면접관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소하지만 충분히 효과가 있는. 근데 그렇다고 막 이런 거 억지로 막 찾아보려고 하기엔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사실은. 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신감 있는 태도. 반대로 내가 진짜 생기부에 있는 모든 행동들, 활동들에 대해서 다 정리했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돼 있다면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감 있는 태도라는 건 연습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이워드는 여기도 마찬가지. 이야기는 키워드. 예전인데요. 예전에 자소서 쓸 때인데 제가 경희대 지원했던 친구들 중에 가장 황당한 질문을 받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소개서에 3D 프린팅, 그때 3D 프린터가 좀 생소할 때였거든요. 3D 프린팅 업체를 찾아가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봤대요.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에 써 있었어요. 전공 관련된 활동으로. 근데 경희대 면접관 질문이 그 3D 프린팅 업체의 상호명과 어떻게 찾아갔는지를 얘기해 보세요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3D 프린팅이 그렇게 막 활발하지 않을 때라서 업체가 몇 개 없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쪽 전문가니까 그 상호명과 그 위치와 네가 어떻게 버스를 타고 모편을 타고 어떻게 갔는지 이걸 물어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진짜로 갔던 거였기 때문에 대답하고 잘 붙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질문이 나오지는 않아요. 일단 학교 외부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그런 식의 진위 여부. 근데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거를 했어요. 이런 거를 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했는데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혹은 내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어. 이게 지금 말이 쭉쭉쭉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딱 있어야 되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거는 면접 시간 10분 내외라는 거예요. 면접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워낙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10분에서 12분 정도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아니면 아이랑 대화할 때 10분 정도면은 어떤 얘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뭐라고 물어보면은 응, 아니야 이거밖에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가 짧겠지만 면접은 그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죠. 한 문항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총 몇 문항을 받게 되겠어요? 진짜 많아야 5문항이고요. 보통 4문항, 3문항, 꼬리 질문이 이어지면 3개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내 활동에서 진짜 이 전공이랑 연결된 혹은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된 활동들, 그런 활동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10분 내에 5가지 질의응답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경우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제 그 교수가 맨 처음에 어떤 질문을 딱 던졌는데 대답을 막 얼버무리 자기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 문항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막 문항 못 듣고 아니면 대답 못하고 계속 앞에 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계속 연습을 통해 가지고 나아져야죠.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수능도 내가 국어 망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뒤에 수학, 영어, 탐구 다 말린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훈련을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 못 했는데 다른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서도 5문제만 딱 놓고 준비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다른 거 물어볼 거 많은데 제가 이거는 답변을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1학년 때 활동이고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요거는 제가 다른 걸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그걸 답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나를 어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A라는 기준으로 어필을 못할 것 같으면 B라는 기준으로 어필하면 되는데 대부분 내가 A 기준으로 어필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B를 대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안 좋죠. 안 좋은데 이게 평균이죠. 학생들의 평균은 사실 여기에 있죠. 못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갈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냥 뭐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간단하게 딱 이런 식이에요. 전공적합성. 너 이 전공에 정말 관심 있니? 너가 관심 있다면 이런 활동을 했을 텐데 관심 있으면 여기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야 되고요. 다 정리하는 거 계속 똑같죠. 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이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 인재상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면접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 해 하면서 느낀 건데 어차피 대학의 인재상은 다 똑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애 뽑는 게 어차피 목표. 이 학교를 빛낼 인재를 뽑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빛나는 인재는 크게 다를 게 없죠. 네. 일단 대표적으로 글로벌 인재, 그다음 그냥 공부를 당연히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재상이 대동소이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데는 있을 수 있죠.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인재를 모집하는 목표인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과학적인 논리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좀 더 있고 국민대 같은 경우도 이제 뽑는 오히려 대학 자체보다는 뽑는 학과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들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나 뭐 기계, 자동차 이쪽을 지원하는 친구랑 그러면 요구되는 사고의 역량이 사실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다른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 조금 더 가깝지 이게 막 학교 인재상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뭐 성실하고 뭐 어떤 인재를 뽑을 거야 그런 건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재상을 물론 한 번 정도는 찾아보셔도 좋겠지만 인재상을 찾느니 자기 생활기록부를 더 꼼꼼하게 보는 게 면접 대비해서는 사실 더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모든 행동에 그래서 모든 답변에 근거가 필요한데 결론적으로는 하나예요. 내가 생기부를 정말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당당하기 싫어도 당당해질 겁니다. 근데 생기부가 내가 좀 애매해. 활동한 것도 잘 모르겠고 기억도 나지 않아. 라는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계속 똑같은 얘기들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거냐?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10년 뒤 반도체 산업의 전망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얼핏 보면은 어떤 질문 같아요?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얘는 진로 수업 시간 때 그 조사를 한 거예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물어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시사 어젠다를 물어보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근거를 무조건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뒤 반도체 전망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옳은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알아본 바로는 이라고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근거를 잡고 얘기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칸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어차피 그 문과에서 칸트는 무조건 배우는 거니까. 근데 제가 뭐 생활과 윤리 시간에 배운 칸트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라고 들어가야지 저는 칸트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뭐 윤리와 사상 시간에 이런 거 조사해봤습니다. 칸트의 생애, 업적, 일대기 이런 걸 쭉 조사해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결국 그 칸트의 어떤 생활적인 습관이 이론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정답이지 칸트는 뭐 깐깐하고 꼰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생기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는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해요. 어떤 걸 하냐면 먼저 공통 문제라고 해서 19개의 문제를 주어집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향후 10년 뒤에 넌 뭘 할 거니,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싫어하는 과목은 뭐니, 이런 질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질문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학생이 이렇게 써옵니다. 근데 학생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 친구는 잘 쓰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예시 하나 줄 거예요. 예시는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라고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코칭해서 적어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적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안 채워져 있으면 안 적겠죠. 근데 얘도 이 친구도 맨 처음에 이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유연한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을 가진 지원자입니다가 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끝난 거예요. 남학생인데. 너는 어떻게 뭘로 유연한 소통 능력과 높은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걸 증명할 거니? 그래서 평상시에 국제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는 꿈을 심어주었고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소양이 필수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아직까지 본인의 생각이죠. 네. 근데 국제적인 능력 속에서 생애 영어에 대해 높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학창 생활 중에 이런 거를 했어요. 라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유연한 소통 능력과 높은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걸 증명해봐. 생기부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걸 증명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식의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고 나온 친구였는데요. 현역 때는 국민대 사회복지학과를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수하면서 수시 재수를 한다고 이건 원서만 다시 넣겠다고. 그래서 건대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합격을 했어요. 네, 합격을 했는데 그럼 왜 처음부터 건대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로 방향 설계 자체가 얘는 사회복지를 꿈꾸는 친구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찌됐건 내가 국제적인 사회복지를 할 거란 말이죠. 얘는 실제로 생기부 활동도 다 사회복지예요. 영어 영문학과 관련된 건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시킨 거, 뭐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 외고 친구들은 꼭 읽게 시키니까 뭐 그런 거 읽은 정도? 근데 어떻게 영문학과를 쓰게 됐어요? 좋아. 영문학과 써도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영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얘는 생기부는 다 사회복지니까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돼요? 원서 쓸 때 다 사회복지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썼던 거죠. 근데 이제 학교를 높이고 좀 이렇게 레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이 친구도 그래서 지원 동기도 다 비슷하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내 꿈은 사회복지인데 나는 거기서 영어랑 영어권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들을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맞춰서 이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바로 생각해내기 어려우니까 일단 답변을 써오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같이 해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생기부도 이 친구가 활동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를 뽑아줍니다. 문제를 뽑아주면은 저희가 보통은 20문제에서 한 40문제 뽑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절반도 안 써와요. 본인이 활동이나 이런 걸 기억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써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써온 것들에 대해서 해봐라 그러면서 답변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렇게 못 써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고를 진짜 비하하고 싶지 않은데 외고 애들 수학을 너무 안 해요.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수학 활동에 대해서는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영어 영문학과 지원하는데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도 대비를 해서 문제를 주는 거니까 요 정도 답변으로 해봐라고 따로 코칭을 해주기는 하지만 어떤 뭐 이렇게 안 써온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고 이 친구 활동을 전부 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하죠. 다 본인들이 한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답변은 그렇게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만들어 보는 게 요새는 어떤 것 같아요? 학생들 특히 제일 와닿을 건데, 이런 문제 챗 GPT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친구들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연습시킬 때. 근데 AI를 활용할 때 문제 저도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AI 활용이 완전히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생기부를 일단 어떻게 읽게 할까요? 여러분들 다 쳐서 보여줘야 되나요? PDF 바로 읽으면 텍스트 전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리고 막 활동 안 했는데 질문으로 던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학교의 인재상이라든지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평가 요소들이라든지 그런 게 다 반영 안 된 상태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문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는 그 행동을 연습하는 거라면은 그렇게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정교한 문항을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학생 숙지 사항을 먼저 보여주고요. 면접 태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태도와 자세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거 다 체크하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줬던 문제들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답변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즉석에서 돌발 질문들을 만들어서 몇 개 던집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써줘요. 요거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받고 또 가서 답변 정리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고 나가서 정리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그러니까 한 회 타임에 2시간씩 이걸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저희가 생기부를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은, 그러니까 면접 진행이라고 하는 게 뒤에 일정 보면 일정 말씀드릴 건데요. 일정이 보통 1차 합격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틀에서 3일 후에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1차 발표가 난 다음에 준비하는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했다고 가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한 회 하고 나서 면접 결과를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 많고, 1차 결과를 보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어쨌건 저희가 문제를 준비하고 줘야 되기 때문에 면접 진행하기 최소 2주 전까지는 마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선행되는 학교 일정으로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뭐 광운대, 성신여대, 세종대, 성신여대랑 세종여대는 면접일이 겹칠 테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건대 이렇게 썼다라고 봤을 때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11월 2일, 1일, 2일이 면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능 전이란 말이죠.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2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광운대 할 때 한번 하고 세종대 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차를 좀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 이제 회차를 늘리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지금 아실 필요는 없는 거고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요 안내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한 명 지원한 학생이 동대랑 건대인데 동대랑 건대는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12월 초, 그다음 11월 셋째 주,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 수능 본 직후 그때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지원했냐에 따라 가지고 연락 시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고 어쨌건 이런 것들은 다 동영상 촬영을 한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한 명씩 제공을 하거든요.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그래서 그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저도 이걸 이렇게 해봤는데 뭐 5차, 6차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2시간 무조건 넘게 걸리더라고요. 피드백 해주는 시간, 친구가 교정해 갖고 오는 시간, 선생님들이 피드백 해줄 게 많아지면은 더 길어지기도 하고 시간은 조금 유동적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1회, 2회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1회 진행할 때는 문항을 먼저 알려줘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질문할 걸 알려줘요. 문항은 당연히 2주 전에 먼저 주는 거고 1주 전에 주는 거고 학생이 이런 답변을 준비해 왔으면은 나 이번 회차에 이거 질문할 거야. 그럼 학생이 답변한 걸 보고 막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렇게 진행을 첫째 주에 하는데 첫 1, 2차까지 했는데 친구가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뭘 제공할지 안 알려주고 진행할 겁니다. 니네 질문 그냥 그 준비한 답변 중에서 물어볼 거고 그것도 잘 통과한다.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면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준비를 안 한 것도 질문할 겁니다. 미리 답변을 준비 안 했지만 생기부에는 다른 내용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틀 동안 훈련을 해서 나아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별 면접 일시가 다 달라가지고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다 수능 전에 진행을 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1차 합격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이 면접일인데 21일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지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이제 2회, 요 기간 동안 2회 진행하는 학교들이고요. 근데 이제 수능 이후 학교들이 사실 문제인데요. 15일 날 하는 학교들이 문제죠. 수능이 13일인데 어찌됐건 수능 주에 준비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수능을 보긴 해야 되고 최저도 맞춰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요때만큼은 발표일은 다 다르지만 14일 날 2회 그러니까 총 4시간을 한 번에 진행해요. 면접 수능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논술 있고 막 이런 친구들 막 이제 막 이렇게 날짜가 좀 꼬이고 그러기는 할 건데 어쨌건 요때 4시간을 한 번에 진행을 하면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른 학교들은 뭐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요런 학교들. 근데 요게 이제 팜플렛에도 있는데 이 학교들 외의 학교들은 저희가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계실 수도 있고 많이 계시진 않겠지만 뭐 강서대라든지 강서대 간호학과 쓰는 분들도 계시고 뭐 대진대 같은 경우에도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문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 면접이 아니라 지원자 서류 확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안 적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방 국립대 직어국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날짜를 잡아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뭐 학교를 폄하하고 낮춰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학교의 이름이 그러니까 선호하는 아이들의 선호가 떨어지는 대학일수록 사실 면접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포멀하고 제너럴하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문제를 아예 정해놓고 그것만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상위권 학교로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이제 조금 더 전공 역량적인 이런 활동,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에 가까워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거보다 이제 더 상위권 학교들이 들어가면 제시문이라고 하는 논술에 가까운 면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도 이런 식으로 조금 레벨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설명드려야 되는 뭐 기본적인 요소들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면접은 제가 뭐 약 1시간 동안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얘기한 게 거의 하나밖에 없죠. 면접은 뭐예요? 생기부.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생기부를 1차를 이미 붙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붙기 전이면 모르겠으나 이미 1차를 붙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기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면접할 때도. 아니 이미 1차를 붙었는데 그 생기부가 뭐가 활동이 좋은지 나쁜지가 뭐가 중요해요. 거기에는 활동들을 준비하는 게 답변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뭐 이런 활동들은 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도 안 되는 거고 사실 뭐 일찌감치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생기부를 꾸리는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뭐 그걸 부정하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한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거는 너의 모든 활동들을 기록해서 한 군데다 저장해놔라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많이 퍼져 있어서 어떤 꼼꼼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게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뭘 써줬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면접을 보러 가는데 혹은 생기부를 가지고 원서를 제출했는데 본인 생기부에 뭐가 적혀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대비를 시켜주는 거고 저는 늘 이렇게 카메라 끄고 하나에 되는 얘기지만 원장님한테 혼날 얘기지만 꼭 학원에서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어떤 조금 더 정교한 플랫을 이용해 가지고 연습을 하고 싶다면 학원을 이용하시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혼자서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혼자서 준비할 수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전공에 난 이 전공 저연했고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전공 매칭이 안 돼. 매칭이 안 돼도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너는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왜 우리 학과로 지원했니? 이런 질문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이 친구는 1차를 붙었어요. 전공 매칭이 안 되는데 붙었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만 준비하면 되는 거지. 제가 왜 이 전공인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훈련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학원의 목적 자체가 그런 거죠. 훈련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전문성을 가진 도움. 그런 게 필요할 때는 학원 데스크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오늘 설명회 들어서 좀 뚜렷해졌어. 혼자 준비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혼자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원장님이 알고 계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면접 잘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오셔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